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아마 1차 시험이 끝나거나 아니면 이제 1차 시험을 뭐 보기 직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일단 1차 시험을 합격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합격권의 점수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올해 진행될 기초 GS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차생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월 19일에 이제 그 직접 답안 작성 설명이랑 이제 이제 공부 방법 넣은 설명회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데, 오늘은 그에 앞서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3 업그레이드 기초 GS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자,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어떤 부분이 이제 기초 GS에서 다뤄지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기초 GS를 들으시는 강의 목적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초 GS를 먼저 시작하게 되시죠. 자, 근데 기초 GS는요, 이제 난이도가 실전 GS보다는 쉽습니다. 실전 GS보다는 쉽고, 그 다음에 기초 GS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등수를 잘 받았다거나 기초 GS를 잘 한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 내 문제를 직접 쓰셔야 되는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 보실 문제는 기초 GS에서 나오는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초 GS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서 실전 GS로 빠르게 넘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초 GS 강의의 가장 제1 목적은요, 빠르게 실전 GS로 넘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전 GS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답안지를 쓰는 법을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1차 시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은 객관식 문제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문에 OX를 가려낼 줄 알면 됩니다. 하지만 2차 시험 같은 경우는요, 정말 백지를 주고 어떤 논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풀어 나가봐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1차 시험 때 아무리 잘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글을 쓰는 능력이 없게 되면은 2차 시험에 붙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차형으로 답안지를 쓰는 법을 익히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은 기초 GS 강의의 제1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2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조금 더 이제 그 중요도는 떨어지겠죠. 자, 2차용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근데 2차용 개념과 1차용 개념이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사실 1차에서도 여러분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중요한 논점들을 발견할 수만 있었다면요, 사실 2차 개념과 1차 개념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2차 개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이한 논점에서 학설이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판례를 직접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판례의 키워드가 돼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써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만 포함될 뿐이지 아예 뭐 상표법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차와 2차의 개념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그것을 2차용으로 정리하는 게 제2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기초 GS 강의의 목적은 2차용 개념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능력을 익히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업그레이드냐, 왜 업그레이드가 됐냐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강의 수가 2회차 이게 2일분이에요. 2일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주 동안 이제 기초 GS를 진행을 했다면 이제 올해는 5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의 시험이 2월 18일이어서 2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한 다음에 3월 달 안에 딱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4월은 5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주 동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강의 수가 2회가 증가했냐 라고 보시면은 조금 판례가 많이 좀 누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를 추가하면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서 2회 정도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리겠지만 특유 상표에 대한 논점들이 계속 이제 중요한 어떤 논점들이 쌓이고는 있는데 53회 이후로 아직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거의 뭐 6년 7년째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2회를 증가를 했어요. 2회차가 증가가 됐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회차가 증가한 대신에 제가 제1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빠르게 실전지에서로 넘어가서 이제 기득들하고 삼시하고 N시하고 여러분들이 겨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은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네 문제를 모두 다 써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차에는요, 기초 GS지만 네 문제를 써볼 거고요. 그래서 이 답안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1대1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여러분의 답안지에서 이 부분을 고치셔야지 조금 더 논리적이겠죠? 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례 시각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칠판에다가 이렇게 막 판례를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2차 강의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전부 다 필기하다 보면은 필기하다가 이해를 못해요. 필기하다가 이해를 못하면 집에 가서 도대체 내가 무슨 수업을 들었던 거지? 이게 무슨 판례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또 봐야지 해서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서 중요한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판례 시각화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게 업그레이드돼서 업그레이드 기초 GS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은 동차 합격의 조건은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동차 합격은요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정도가 개어렵습니다. 네, 진짜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데 이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각 과목 실전 GS를 2세트를 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2세트를 풀어본다가 아니라 2세트를 자기 것으로 이제 소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풀어보셨잖아요. 내가 이러한 논점에서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은 난 절대 안 틀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우리 실전 GS에서 2세트 정도가 그 정도의 이제 논점이 정리가 된다라면은 합격권에 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2세트는 뭐냐면은 다른 강사님들 거를 또 말하는 겁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한 강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실전 GS는 뭐 이 강사 듣고 A 강사 듣고 B 강사 듣고 C 강사도 들어보고 이렇게 각각의 강사님들의 어떤 견해를 종합해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2세트, 두 개의 세트를 풀어보시는 게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소화한다는 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이건 아마 기득분들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 과목은 한 세트를 돌리고요, 동차생 입장에서 나머지 과목은 한 두 세트를 소화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과목 한 세트는요 아마 대부분 민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민소는 동차생 딱 들어오면은 기본부터 이제 처음부터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민소 자체도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소는 여러분들 서두르지 않으시고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서 6월 달쯤에 실전 GS 하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논점을 정리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대신에 특허와 상표는 두 세트 정도 풀어보시면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동차끼리 경쟁하는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차끼리 뭘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처음 이제 학원 딱 왔어요. 1차 시험 보려고 딱 처음 왔는데 민법 강의 들으면서 기본 강의 들으면서 그 기본 강의 듣는 사람들끼리 1차생끼리 스터디를 해요.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실제 시험장 가서는 기득, 삼시, 사시와 똑같이 경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차생들끼리의 경쟁을, 이 프레임을 깬 다음에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기득, 삼시랑 겨루는 실전 GS로 넘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쌍용차로 합격하신 분들의 영상도 올라가겠지만 올라갔겠네요. 네, 이 영상을 보실 때면 올라갔겠지만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제 수업에서 생경차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수석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 대신에 조금 힘들 거다라는 각오로 들어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준비하실 때 동차생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시간표를 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요, 민소를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네, 민소를 동차생은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민소는 서두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3월 달에는 기본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요. 자, 그 다음에 민소는요, 정형화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네, 상표나 특허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가 막 빵빵 튀어져 나오고 막 어려운 데서 막 이상하게 짱돌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민소 같은 경우
경우는 이제 강사분들께서 굉장히 그 경력도 오래되셨고, 그다음에 사실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 이전에 예전에 사법고시가 존재하던 시절에 이미 정형화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집을 잘 공부하면요, 사실상 굉장히 많은 범위의 민소의 양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아마 기초 GS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기초 GS를 들으시고 실전 GS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나가서 넘어가신 다음에 내가 한 개 더 하고 싶어요. 아니 아까 2세트 하려면 그러면요, 인강으로 7월에 인터넷 강의로 실전 GS를 한 세트 정도 더 빠르게 돌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요, 뭐 3월에 기초 GS를 듣던가 아니면 2월 달에 뭐 서상철 변리사님 같은 경우는 뭐 속성 GS를 개강하신다라고 하니까 그거 듣고 넘어오셔도 되겠습니다. 3월 달 같은 경우는 기초 GS를 들으시고요. 선택 과목도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절반 이상이 떨어집니다.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 페이를 하잖아요. 이거는 약간 창피합니다. 네, 이거 창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도 기본을 여러분들 2차형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월에 오시면은 특허랑 뭐 상표, 실전 GS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5월에 와서 특허나 상표 중에 내가 약한 거 하나 실전 GS 들으시고, 6월 와가지고 또 이제 뭐 특허나 상표 중에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거 실전 GS 들으시고, 이렇게 보완하시고,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사님들 거 실전 GS 하나 이제 풀어보시고, 나머지 하나는 인터넷 강의로 이제 수강하신다던가, 그런 방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 예시예요. 예시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합을 하든지 간에 실전 GS를 뭐 2세트 정도 풀어보시는 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실전 GS 2개 소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뭐 콜라보 GS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차 합격의 조건에 빗대어서 시간표는 좀 자유자재로 조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 기초 GS 강의 스케줄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오프라인 실강은 3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오프라인 영상 강의가 4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 영상 강의는 뭐냐면요, 제가 카메라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시험장에서처럼 씁니다. 대신에 질의응답이나 채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께서 오프라인 실강 때 저를 이제 직접 보고 들으실 분들은 3월 달에 오시면 되고, 이제 나는 뭐 직접 볼 필요 없다, 그냥 질의응답만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영상으로 어떤 개념을 정리하고 싶다 하면은 뭐 4월 달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회차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회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OT와 동차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익히실 거고요. 이제 답안 작성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답안지를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2차 기출은 어떻게 나오는 거다라는 거 보신 다음에 한번 충격을 빵 먹으시고, 그다음에 2회차부터 총칙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하고 2회차까지는 쓰기가 없죠. 그래서 첫 주차에는 쓰기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2회차에서 배운 것을 3회차에서 써보시고, 3회차에서 배운 것을 4회차에 써보시고, 4회차에 배운 것을 5회차에 써보시고, 계속 쓰면서 이렇게 등록 케이스, 심사 침해 케이스, 뭐 심판 소송 케이스 이렇게 쭉 나가고, 마지막 주에는 특유 논점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처럼 마지막 회차에 10회차에는 네 문제를 직접 써보고요. 요거는 전범위, 진짜 여러분들이 실전 GS로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자가 뭐 아기 사자를 뭐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다. 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실전처럼 네 문제를 써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제 판례 암기 홈워크 자료를 이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동차생 분들이 딱 오시면요, 일단 기본서 딱 보고 이제 답안지 한번 딱 써보고 책을 보고 써야겠다라고 하는데, 책을 보고도 못 써요. 책을 보고도 못 쓰면은 이제 저한테 옵니다. 못하겠어요. 네, 어렵습니다. 이게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공부를 잘했었는데 이제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조금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 암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딱 판례집 딱 던져주고서는 이거 다 외워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뇌가 이제 그 마비가 돼요. 상표뿐만 아니라 특허도 해야 되고 민소도 해야 되고 모두 많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주차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판례 외워오세요. 그리고 그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각화 자료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거는 제가 실제 작년에 해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이제 그 기초 GS가 아니라 종합반 수험생들을 상대로 해봤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영상에 올라간 유시원 변리사님께서도
판례 암기를 하시면서 이제 동차 합격에 다다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활용을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빠르게 동차 프레임을 그래서 탈피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건 제가 이제 회심의 자료로 이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건데 GS 리포트 자료를 조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멘토링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복습 자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필기를 하면은 너무나도 이제 필기를 하다가 지쳐버리기 때문에 아예 요거를 제공해 드리면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글로 써서 여러분들이 딱 그냥 이 자료만 봐도 그냥 수업 시간에 어떤 제가 설명을 했던지 그 영상이 떠오르도록,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GS 리포트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교재는요 이제 정상상표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건 필수 교재고요. 그 다음에 판례 홈워크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정상상표법 판례 및 사례 요거 진도대로 나가니까 요거는 선택이긴 합니다. 선택이긴 하지만 판례 홈워크를 자기가 진행을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사시는 게 좋겠죠. 여기 사례는 기출문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례집에는 해당 판례 옆에 그 해당 판례가 기출됐던 기출문제들이 전부 다 이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판례가 기출문제로 변형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S 리포트 자료 요것도 이제 교재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제 수업을 오든 안 오든 간에 꿈을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 시험을 합격했다는 건요 고생이 끝나고 개고생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정말 1차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들어요. 너무 겁을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로 힘듭니다. 여러분들 1차 시험 공부하면서 손목이 망가져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2차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 펜을 많이 쓰고 답안지를 많이 쓰다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1세기 시험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개고생 시작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이 개고생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합격하셔야죠. 그래서 생동차 합격은요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어려운데 그런데 매년 나오는 게 또 생동차 합격자입니다. 이게 단순히 운일까요? 예. 이거를 생동차 합격을 운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자신이 모자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마치 이제 우리 동화 속에 저 포도는 신포도야 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불쌍한 분들이에요. 저는요,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력이라고 봅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운으로만 붙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운도 작용을 했겠죠. 근데 운으로만 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은 운으로만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반드시 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동차 합격자가 이제 되시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동차로 합격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생동차 합격자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합격자의 실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운이나 요행이나 어떤 GS에서 이 문제가 찍혔기 때문에 내가 붙었다 이런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요. 합격자의 실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실력을 만드시기 위해서 제 기초 GS에 들어오시면은 아주 하드하게 한번 트레이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1차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 수업에서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